네, 오늘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103페이지 알칼리도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104페이지에 있는 콜로이드 파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콜로이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나서 콜로이드는 사실 그 방지기술 파트에 응집 침전하고 같이 보셔도 무방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콜로이드의 성상을 알아야 이 콜로이드 물질들이 존재를 할 때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응집 침전에 대해서 방지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앞에 잘 들어놓으시면 방지 기술까지 좀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실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콜로이드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총고형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그쵸? 그 고형물을 분류를 할 때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의 고형물을 용존성 고형물이라고 해가지고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해서 DS라고 설명드렸고 부유 상태의 물질 서스펜디드 솔리드라고 해가지고 SS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콜로이드성 물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유되어 있는 상태와 물에 녹아있는 상태 그 중간 정도의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로이드의 물질이 딱 뭐 유기물이다 무기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라고 알고 계시고 물에 굳이 정의를 얘기하자면 용존되어 있는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은 0.001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우리가 용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유되어 있는 상태 부유되어 있는 상태는 0.1 마이크로로 봐요. 근데 0.1 마이크로미터 이거 제 사이즈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용존되어 있는 상태를 0.001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부유되어 있는 상태를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이면 부유 상태라고 보고 0.001 이하면 우리가 용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요 중간 상태를 우리가 콜로이드성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이드 상태는 0.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질에 있는 그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몇 사이즈 이상이면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잘 측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면은 물에 녹아있고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물에 부유되어 있고 이하면은 이제 물에 녹아있다라는 거 사이즈 자체가 조금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학자에 따라서는 견해에 따라서 부유되어 있는 상태를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유되어 있는 경우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뭐 부유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본다. 학자에 따라서 좀 그런 정도가 다른데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다 10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시험 문제, 구급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때 사이즈는 0.001에서 0.1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해에 따라서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고 분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유동성 있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다는. 그래서 콜로이드의 정의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한번 볼까요? 콜로이드는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콜로이드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입자가 상당히 미세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이드성 물질들은 용존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크고 부유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세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각설탕이랑 1g에 해당하는 가루설탕이 있어요. 각설탕 1g과 가루설탕. 누가 더 표면적이 커요? 겉에 있는 표면적이? 가루설탕이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콜로이드성 물질들은 입자가 큰 것에 비해서 입자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부피당 면적인 비표면적이 크죠. 비표면적이 커요.